자, 그러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테크노경영학 과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없이 달리면 결국 목표지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각 교수님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잘 알고 공부를 해야, 그죠?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업은 또 교수님마다 의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크노경영학 과목 소개를 쭉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 파일은 여러분 수업계획서에 첨부 파일을 올려놨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자,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계획서에다가 거기 첨부 파일로 첨부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희미한 기록이, 그죠? 희미한 기록이 선명한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저 말씀 언제 하셨지? 이렇게 다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라도 기록해 둔 거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필요한 건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2학점에 2시간이고요. 공학인증 하시는 분? 네. 공학인증으로는 이게 이제 전문 교양으로 돼 있고, 여러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죠. 기초 필수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 해야 되는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출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보조 커뮤니티 이용해 보셨나요? 사용해 보셨어요? 자, 이즈허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듣는 과목 중에서 교수님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겠다고 표시한 그런 분들은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수업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런 제가 앞으로 이제 PPT 자료 아니 PDF 자료를 올릴 텐데 수업 자료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과제물을 또 여기다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토론방이 하나 있어요. 토론. 제가 토론 주제를 올리거나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는 글도 쓰고 댓글도 달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수업 보조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은 2시간이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학 플러스 습, 그죠? 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배우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배우고 하고 익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 능동적이고,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학하고 습에 대해서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수동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는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하고 습하고. 생각을 좀 해보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대학에 와서 지금 거의 3학년 학생 대부분인데 어때요? 학과 습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학으로 끝난 것 같습니까?
사고로 끝난 것 같아요. 실습 수업도 있잖아요, 그죠? 화학 같은 거 하면은 실습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진정한 학습이 되려면 배우는 거하고 익히는 거하고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고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습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기계과를 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과 나왔는데 선반 깎아봐라. 선반과 돌려가지고 막 깎아보라는데 잘 깎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 이것도 다른 영역이니까. 내가 선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선반을 깎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는 아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정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배운다고 하는 거는 여러 지식이나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라면 익힌다고 하는 건 이제 삶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죠? 몸에 배는 겁니다. 그죠?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 못 타요? 자동차 타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자, 운전면허 따고 그 이후로 얼마나 운전 좀 해보셨어요? 많이는 못 해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차를 주고 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왜 할 수 있을까요? 벌써 안 한 지도 꽤 됐는데도 운전할 수 있어요. 왜? 뭐 한 거예요? 몸으로 익힌 건 아니죠, 먹어요. 몸으로 익힌 거. 그럼 자전거에 초등학교 때 내가 자전거를 탔다고 해봐요. 중학교 동안 자전거 안 탔어. 3년 후에 고등학교 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탈 수 있어요. 왜? 몸으로 익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은 배움들이 있는데 그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몸에 익히는 그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고 하는 수업이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그 분량에 비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강의를 하고 뭐를 내줘요? 과제를 내주죠, 그죠? 근데 과제를 단순하게 이렇게 제출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제를 제가 낼 때도 좀 스스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디 다운로드 받아서 잘 편집하는 기능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교과목 개요. 자, 수업 계획서 첨부 파일은 안 보셔도 수업 계획서에 이 교과목 개요는 보셨나요? 여기 보면 써 있는데 이 과목의 취지에 대해서. 자, 대학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뉴 밀레니엄 테크노 리더죠, 그죠? 자,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2000년, 그죠? 2000년에 테크노 리더. 자, 저희 학교도 굉장히 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1학년 들어가면은 듣는 과목 있잖아요. 네, 헬프. 자, 도와주세요, 그죠? 헬프. 자, 뭐의 약자예요? 한양. 이센셜. 리더십. 프로그램, 그죠? 헬프 1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있잖아요. 헬프 2, 헬프 3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셀프 리더십, 비즈니스 리더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대생한테도 지금 전략적으로 뭐를 양성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리더? 테크노 리더. 테크노 리더. 물론 여러분이 어떤 리더 하면 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포지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정말 어떤 포지션과 관계없이 리더십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공계를 졸업해서 어디에서나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테크노 리더라고 하는, 물론 이제 도대체 리더는 리더인데 테크노 리더는 뭐냐?
약간 좀 궁금하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런 테크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공대생 전원에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테크노 실현 경영학, 이런 것이 이제 교과목 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들어가면서 어떤 기업이 많이 생겼어요? 벤처기업이 많이 생겼어요. 벤처기업의 CEO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벤처기업이 주로 하는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벤처기업의 경쟁력은 대부분? 뭐가 경쟁력이에요? 마케팅이 경쟁력이에요? 아니면 뭐 재무가 경쟁력이에요? 뭐예요? 벤처기업은 대부분 뭐예요? 기술이잖아요, 기술. 자, 기술하면 떠오르는 대학이 어디예요? 자, 인문대예요? 어디겠어? 이공계잖아요, 그죠? 특별히 공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공계 CEO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정말 기술도 알았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죠? 경영에 대한 이해를.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이런 요구들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대학에서 그런 거를 배우고 나가면 훨씬 더 성공적인 벤처 사업가도 나올 수 있고 또 사회 어디 가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과목이 테크노 경영학입니다. 수업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테크노 리더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이해한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 리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뭔가 기술 관련돼서 네. 테크닉 쪽 해가지고 기술 관련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기술 리더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자, 그 뒤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뒤에 있는 분이. 네, 말씀하세요. 이공계 기술을 아는 리더가 필요해서 경영의 기술 기반이 되는 전략을 설치하는 기술과, 수 있는 네, 뽑는다고 했는데 네. 기술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기술과? 기술 기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 네. 경영의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예, 다음 수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리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T죠, 그죠? T형 리더. T형 인재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걸 보면 두 가지의 결합이죠? 자, 이것과 이거. 자,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과 수직과 수평을 생각해 본다면, 수직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할 것 같아? 삶의 어떤 지식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술에 대한 깊이. 자, 이건 여러분이 각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신소재과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기술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수평적인 건 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자, 사람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깊이 사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 두루두루 마당발처럼, 그죠? 다양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다양한 상식? 내가 한 분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있는 거죠. 자, 요즘은 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융합. 그러니까 자신의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전문적으로 알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한 이해, 서로가 뭔가 좀 결합점을 찾는 거죠. 테크노 리더는 그겁니다. 기술에 대한 깊이를 갖고 있고요. 경영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결국 경영과 기술에 대한 그러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 리더가 테크노 리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노 리더로서 어떤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4년 동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수업 목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기업 시스템을 이해한다. 졸업하면 여러분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뭐해? 취직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대부분 기업에서 일을 하죠. 자, 연구소로 가도 어딜 가게 돼? 기업에 있는 부서 연구소를 가서 기술 개발을 또 하죠, 그죠? 자, 요즘에는 이제 뭐 산학 협동해서 자, 학교도 어디하고 실제로 산업 현장하고 계속 연관해서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이공계를 졸업하면 무엇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까? 무엇과 관련된 일?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대학 다닐 동안에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저기 상대나 이런 데 가서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한 뭐 1%나 2%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빼고는 자기의 전공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레포트 쓰기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여러분이 졸업해서 어쨌든 여러 모양으로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기업이 어떤 건지 모르고 기업 연구소를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현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 진짜 똑똑하다. 그런데 너무 마케팅에 대한 생각도 없고 경영이나 회계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갔어요. 신기술을 개발했어.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사업화가 안 되는 신기술이야. 사업화가 전혀 될 수가 없어. 물론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산업화가 어려운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업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그죠?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사업화가 안 돼.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영광이겠죠. 그죠? 이게 내가 신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투자한 건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사업화가 다 되는 건 아니죠. 기초 연구도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이 기술 개발을 해도 기업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기업에 대한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시스템. 자, 기업도 시스템이에요. 기업 시스템.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의대 같은 경우는 무슨 시스템을 다뤄요? 자, 의사들은 어떤 시스템을 다뤄요? 바디 시스템, 그죠? 몸에 대한 시스템을 다루잖아요, 그죠? 자, 원자력과학과는 무슨 시스템을 다뤄요? 전자, 그쵸? 원자, 뭐 이런 움직임을 배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신소재는 무슨 시스템을 다뤄요? 소재 시스템? 자, 가만히 보면 그 안에도 물질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로 이루어 있지 않아요, 그죠? 뭔가
근데 보면 저는 산업공학을 했지만 산업공학은 생산 시스템을 주로 많이 다루고 뭐 품질 시스템이 어떤 이런 시스템을 다뤄요. 근데 다 동일하게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사실 다루고 있는 거는 다 달라요. 우리 몸도 시스템인데. 근데 공통적인 거는 시스템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하나의 시스템에는 목표가 있어요. 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하나에 두 개예요. 여러 개죠, 그죠? 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는 여러 요소가 있다, 이거죠. 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여러의 구성 요소가, 자, 구성 요소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간에 무슨 관계? 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 서로 어떻게 움직여요? 서로 상호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말한다면, 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죠. 지금 기업은 시스템이에요, 그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이해할 때 재무 하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재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죠? 다른 영역에서. 그러니까 부서마다 자기가 최고예요, 보면. 그러나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서로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고 한쪽에서 또 더 뭔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기업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업에 대한 시스템을 좀 전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뭐 인적자원관리니 조직관리니 다양한 영역에서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전략적 사고라가 있는데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하려면요. 뭐를 알아야 돼?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만 기술 개발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 자신들은 뭐 여러 새로운 연구를 했지만 전체 기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안 되는 연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경영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하려면 기업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좀 전략적인 사고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경우는 CEO가 되는 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전체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키는 것만 하게 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개선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목표가 만약에 시간을 단축하는 거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내가 뭘 향해서 뭘 목표로 하는지 모르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게 돼. 발전이 없죠. 뭔가 기여가 안 돼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하려면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소를 가더라도 아니면 연구소에 어떤 부서를 맡더라도 그것이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교과목 개요나 수업 목표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필요로 한다든지. 자, 그러면 질문은 아마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기도 하죠. 뭐예요? 평가 방법. 자, 거기 보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합치면 몇 퍼센트? 50%예요, 그죠? 보통 한 중간기말 합쳐가 70% 정도 보통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배우고 익히는 차원에서, 그래서 중간하고 기말고사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과제나 참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업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험에는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과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과제를 냈는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일단 서술형으로 내려고 하고요. 쭉 약술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해요. 문제를 많이 내서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도 그냥 쭉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예전에 한 3분의 1 정도 객관식도 내고 3분의 1 정도 주관식도 내고 3분의 1은 자기 생각 막 쓰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험 문제를 주고 시험을 봤어요. 그 한 해는 안 가르쳐주고 시험 봤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 주제를 바로 딱 받고 그 자리에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리 일주일 전에 알려줬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낼 테니까 생각을 해와라. 근데 결과적으로 답안지 쓰는 거는 어떻게 많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다른 공부하느냐고 생각을 많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과제로 돌려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과제 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과제는 이제 개별 과제는 2번 있고요. 그다음에 팀 과제는 1번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제출을 받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필요가 있어서 한 5명씩, 뭐 6명씩 자기 과제를 해오면 서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괜찮은 과제는 추천을 좀 하고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이렇게 좀 괜찮은 과제들은 제가 아까 이지허브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한 거고 또 제가 볼 때도 괜찮은 거는 올려서 이런 수준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다른 학생들이 물론 이제 소수로 토론하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추천된 과제, 우수 추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이런 생각과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해서 서로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도 10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강의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테크노 리더란 부분 토픽 하나 배우고 기업 문화 배우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여러분 다 합쳐놓은 지식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그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식을 좀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올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기업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했다 하면 여러분 또 나름대로 뭐 책을 통해서나 뭐 느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서로 올리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뭐 강의가 좋았다, 지루했다 뭐 이런 내용을 쓰자는 게 아니라 강의에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2시간 동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례를 들면 아직 제한된 시간에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 훨씬 더 많은 배움들을 서로가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평가에 대해 특별히 질문 있어요? 아까 질문 나왔는데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온라인 토론이라는 게 강의 끝날 때마다 네. 주마다 들어가서 뭐 날마다 적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요, 일단 좀 여유를 두려고 해요. 기간을 둬서. 만약에 한 토픽에 한 뭐 2주나 3주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두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바로보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제 새로운 지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올려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열어놓으려고 했는데 학기 동안 계속 쓸 수 있도록. 근데 좀 토픽을 좀 나눠서 넣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제에 맞게 관심 있는 것들을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여유 있게 둘게요. 한 3주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인 그런 뭐 평가 방법이나 제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한 학기 동안에 어떤 걸 다룰지 큰 아웃라인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한 학기 끝나면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구나.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테크노 리더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여러 주제 중에서 왜 테크노 리더 또는 테크노 CEO. 자, 기업에 대한 여러 주제 중에서 테크노 리더 또는 테크노 CEO 이거에 대한 조건 또는 자질 이런 걸 먼저 다루게 될 텐데, 자, 여러분은 기업의 여러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보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항상 가까운 데 있는데 누굴 것 같아요? CEO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CEO예요. 자, 여러분이 회사를 딱 창업을 했어요. 혼자 일하기 너무 힘들어. 사람을 뽑아야겠어. 누구를 뽑을 것 같아? 자네라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네.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자신이 못하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은 굉장히 협력을 잘하는 스타일이네요. 그죠? 그냥 저기, 우리 빨간 옷 입은. 본인이 CEO라면 처음에 내가 창업을 했다면 어떤 사람 뽑고 싶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요. 이분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CEO예요. 그죠? 경력직을 많이 뽑으시겠네요. 그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처음에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사람 뽑을 때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맞는 사람 뽑아요. 그죠?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 뽑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 기업에 정착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뭘 평가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직원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죠? 아침에 일일이 오는 걸 다 체크하는 CEO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아침에 일찍 올 거예요. 그죠? 와서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찍은 올 거야. 근데 출퇴근 자유롭게 하고 뭐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성과 위주로 그냥 내라 그러면 아마 직원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CEO가 뭘 중요하게 생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딱 하면 기업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영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업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CEO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어떤 CEO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도요, 못 사는 나라가 있고요. 진짜 그 나라는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못 살 수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거예요. 네, 누구를 잘못 만나서. 리더를 잘못 만나서. 자, 기업에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는 CEO입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뭐 이 정도의 부정은 괜찮지라고 하면 그 밑에 직원 다 그렇게 해요. 언젠가 기업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CEO의 생각, 경영 이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테크노 리더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뭐 창업가 정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런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게 뭐예요? 자, 뭐죠? 법인, 그죠? 자, 기업에 뭐가 있어요? 법인 기업이라고 들어보시죠.
자, 법인 기업이 있고 무슨 기업이 있죠? 그냥 일반 개인 기업이 있어요. 그죠? 자, 개인 기업은 소득세를 내고 법인 기업은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죠? 법인이에요. 자, 기업이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람이래요. 법적인 사람이래요. 법인을 등록하면서 법인 통장을 회사 이름으로 법인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죠, 그죠? 왜? 사람이니까.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법인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카드도 만들 수 있고. 거의 사회생활하는, 국가의 사회생활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법인 기업으로서. 법인으로서. 법적인 인격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은 뭐다? 기업은 법인, 즉 뭐다? 생명체다. 자, 무슨 생명체다?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자, 사람도 태어남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냥 계속 태어나서 그냥 기어다녀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자라야죠, 그죠? 성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해? 반항하죠, 그죠? 사춘기 거쳐서 성숙하잖아요, 그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의 성숙기를 거칩니다. 나중에 다 이제 인생을 살만했다 하면 안정과 함께 쇠퇴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기업도 뭐가 있다? 탄생이 있어요. 기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성숙하는 기간이 있고, 망합니다. 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든지.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죠. 제2의 탄생. 자, 회사는 법인이에요. 법적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 우리 이 수업 안에도 아마 출신이 다양할 거예요. 뭐 전라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뭐 서울 출신, 강원도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자, 각 지역마다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문화라 그래요. 문화. 자, 아프리카 문화가 있고, 남미 문화가 있고, 더 아메리카 문화가 있어요. 그죠? 한국의 문화가 있고. 자, 법인이에요. 그죠? 기업에도 뭐가 있다?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 문화가 있어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도덕. 그죠? 윤리라고 하죠. 그죠? 기업에도 뭐가 있다? 윤리라는 게 있다. 이거죠. 예전에, 오늘날의 기업뿐만 아니라요. 예전에 다 우리나라 상거래하던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뭐 갖고 있어?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이해한다면 기업에도 문화 양식이 있구나. 문화가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과제 발표가 있고 아마 기업 문화가 2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광고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자, 뭐뭐가 미래다. 자, 저 밑줄 가로에 들어갈 게 뭘까요? 무엇이 미래다? 예. 자, 이런 광고 보셨죠, 그죠? 무엇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그죠? 뭐 경영 전략이 있고 뭐 자금이 어떻고 막 하지만 결국은 누가 미래다? 누가 미래다? 사람이.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자,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기업. 자, 기차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한자, 그죠? 무슨 뜻이에요? 멈추다는 뜻이잖아요. 그칠지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멈춰서 같이 일하는 게 뭐다? 기업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이게 참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사람이 멈춰서서 하는 게 이게 바로 기업이다.
결국 기업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바탕이 선한 사람을 선호하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람이 미래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모여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회사에 너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받아요. 기업 진단이죠. 근데 기업 진단을 받았는데 보고서가 탁 나와요. 이만큼씩 팍 나와요. 뭐가 문제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보고서 딱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별로 변화가 없어. 기업 진단은 멋있게 나왔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뭘 것 같아요? 큰 장애물이 뭘 것 같아? 네? 사람이 문제예요. 그죠? 사람이. 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하지? 이거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겠냐? 이거예요. 그죠? 하면 좋은데 누가 할 수 있느냐? 갖출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잘 뽑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해요. 잘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재밌어하는 마케팅이죠. 마케팅과 뭐 CRM 이렇게 있는데 CRM은 고객 관계 관리라고 부르는데 마케팅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의할 수 있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식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어요. 여기 뭐 동문회관 음식점도 있잖아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자, 음식에 갔는데 내가 아주 친한 친구랑 같이 갔어. 내가 한 통 낼게 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메뉴가 딱 있는데 메뉴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딱 레스토랑 괜찮아 들어갔는데 하나가 6만 원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1인당 6만 원. 두 번째 메뉴가 3만 원 딱 있어요. 그다음에 10,000원짜리 있었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서 사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딱 말해보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좋습니다. 또 내가 정말 딱 내가 사주겠다고 갔는데 메뉴가 3개 있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네? 3만 원. 예. 대부분의 사람이 뭐예요? 3만 원을 선택합니다. 왜요? 자, 10,000원짜리는 좀 어떤 느낌? 좀 없어 보인다는 느낌, 그죠? 별로 안 좋은 걸 산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딱 6만원짜리를 딱 보니까 좀 부담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은 위신도 세우면서, 그죠? 이거보다 좀 괜찮다, 이거죠? 적절히 딱 3만원. 실제로 여러분 매장에 가보면요. 어느 게 제일 많이 팔리냐면 중간 가격이 제일 많이 팔려요. 만약 3개가 딱 있으면 가운데 게 제일 많이 팔려요.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이건 너무 없어 보이고 이거는 적절한. 그래서 이걸 선택합니다. 결국은 이 마케팅 인식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매장에 가보세요. 만약 옷 매장에 갔어요. 그러면 기획 상품이 있어요. 진짜 내가 팔고 싶은 게 있고 그거 하나만 다 갖다 놓으면 팔려 안 팔려?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근데 거기 옆에다 뭘 두면 비교할 수 있는 뭐 하나를 두면요. 그거보다 좀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딱 갖다 두면
상대에 와서 딱 보고 뭘 사? 아, 근데 이거보다 뭐가 나? 이게 낫구나 하고 이걸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하나만 있으면 잘 안 사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 이거보다 좀 낫구나 하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은 진짜 팔려고 하는 주력 상품이 있고, 다른 상품들은 뭐야? 그냥 구색을 갖추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제품이 이렇게 다양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 서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 결국 마케팅이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뭐? 물. 자, 물이 있는데 하나는 900원, 하나는 뭐 이렇게 700원, 하나는 400원. 어떤 물이 좋은 물일 것 같아요?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황당한 거는 뭐예요? 자, 세 개에 분명히 하나는 900원이고 하나는 700원, 400원이에요. 세 개의 제조사는 다르다 같다? 제조사가 똑같아요. 물의 원천은 그럼 다를까요? 똑같다. 자, 그래서 물은 똑같은 물을 퍼다가 여기다 담으면 900원이에요. 여기다 담으면 700원이고 여기다 담으면 400원이에요. 사람들은 뭘 사 그래도. 그래서 이거보다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도 비싸니까 뭐 품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게 뭐 소비자들한테 이게 좀 그래도 비싸게 주면 좋은 걸 사되겠다고 생각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 말은 했어요.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사실 이렇게 심리적인 면이 좀 있잖아요, 그죠? 잘 안 팔리는 것도 공짜로 덧붙이면 잘 팔리는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제 그런 인식과 관련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의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할 거다. 돈방석에 앉을 거다. 그건 실수예요.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신기술 제품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산과 품질에 대한 내용인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Q와 C와 D를 CD보다는 여러분한테는 A가 좋은데, 그죠? 자, Q는 뭘까요? 뭐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퀄리티, 그죠? 자, 품질에 대한 관심. 그 다음 C는 뭐예요? 코스트죠, 그죠? D는 뭘까요? D는 재수강이잖아요, 그죠? D는 뭐예요? 납기.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퀄리티가 중요할까요? 코스트가 중요할까요? 납기가 중요할까요? 세 개 다 중요한데 그래도 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름 상품이 있는데 여름 상품이 가을에 나왔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그죠? 납기를 지켜주는 게 이게 신형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퀄리티도 기업의 이미지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코스트는 사실 뭐 기본이긴 하죠. 코스트는. 자,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 있어요. 자, 뭐가 뭐보다 커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뭐가 뭐보다 커야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코스트보다 뭐가 커야? 뭘까? 네? 자, 물건을 1,000원에 만들어서
500원에 팔았어. 잘 팔았죠. 그럼 어떻게 돼? 망하겠죠, 그죠? 자, 1,000원에 만들었으면 얼마에 팔아야 돼? 5,000원에는 팔아야지, 그죠? 왜? 인건비 생각하면 5,000원 팔아야 돼요. 여러분, 공장도 가격보다 실제로 소비자 가격은 5배예요. 4배 내지 5배. 그래야 기업이 돌아가지. 자, 프라이스가 코스트보다 커야지 기업은 생존한다. 자, 생산과 품질 보면, 생산도 잘 보면 다 코스트 싸움이고요. 납기 맞춰야 되고요. 품질 싸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제 물건 만들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요, 뭐 인사팀은 인사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마케팅은 마케팅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요. 생산 이쪽은 우리가 물건 만들어야지 너희들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고 조율할 수 있는, 또 그걸 알고 여러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몸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한양의 기상이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생태계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자연 생태계에 뭐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변환되고 또 모양은 바뀌지만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그죠? 자, 기업에서는 뭐가 흘러야 되겠어요? 네. 이게 흘러야 돼요. 그죠? 이게 흘러야 됩니다.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야 됩니다. 자, 피가 어디 안에 딱 흐르지 않고 멈춰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큰일 나죠. 그죠? 뇌졸중이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자금이 흐르지 않고 어디에 콱 막혀있으면 기업이 안 돌아가요. 그죠? 여러분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피가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알죠. 그죠? 손톱 끝이나, 그죠? 손톱 끝이 허연 사람은 피가 끝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손끝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입술의 모양을 보면, 입술의 색깔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고. 사실 간이 안 좋은 사람 얼굴이 약간 검잖아요. 그죠? 피가 잘 안 도니까. 그래서 이게 자금이 잘 돌아야 된다. 이거죠. 자금이 잘 돌 수 있도록 이 재무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학기를 딱 지났어요. 뭘 받아요? 네? 성적표를 받아요? 장학금을 받아야죠. 그죠? 자, 어쨌든 잘하면 장학금도 받잖아요. 그죠? 성적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기업의 성적표가 뭘 것 같아요? 네, 재무제표. 이런 용어를 알고 계시네요. 그죠? 자, 이거 알면 다 안 겁니다. 그죠? 재무제표를 받는구나. 성적표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계절학기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죠. 그죠? 아니면, 다음에 이런 종류의 과목들은 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건 나의 전략 과목이니까 이런 분야로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자, 재무 전략을 우리가 성적표를 보고 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저 재무제표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CEO가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게 정말 이 수고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숫자 하나가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관리, 조직혁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데, 똑같은 조건에 두 집단이 있어도, 자, 결과물은 다르게 나와요. 자, 똑똑한 사람 5명이 모여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똑똑하진 않지만
각각 영역이 다른,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 팀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디 가서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다 똑똑한 사람을 모아놓은 게 더 결과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좀 다른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네. 두 번째. 서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팀이 훨씬 좋은 성과를 내요. 똑똑한 사람끼리만 성향이 비슷하고 똑똑한 사람이 다 모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리더냐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안 나가. 내가 잘났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는 더 안 나가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너무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성향이 비슷해서 결론이 빨리 나버려. 창의적이고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하나로 그냥 너무 그래 다 수긍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탁 생기거든요. 조직이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물론 시스템 아까 조직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인적자원 관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주로 수직적인 형태가 많았는데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팀 조직과 같은 수평 조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물론 수평 조직 반드시 다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배울 게 전략 경영인데 자, 원래 전략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전쟁 맞습니다. 전쟁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여럿이 하죠, 그죠? 자, 왜 전쟁하면 여럿이 하는데, 혼자 할 때는 그냥 뭐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죠? 근데 여럿이 하면 뭐가 필요해요?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업도 처음에는 이렇게 전략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뭐가 많이 생기니까 다른 기업들이 막 경쟁해서 돈 되네요 그러면서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드니까 뭔가 좀 차별화해서 또 만들어 볼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는 무슨 전쟁이 있어요? 학기 시작되면 뭐? 수강 신청 전쟁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패스페일이 뭔가 찾아가지고 성공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거 시작해서 잘못하면 막 14학점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계획대로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는 또 졸업할 때는 뭐가 또 전쟁이에요, 거의. 취업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다 전략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전략이란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기술과 환경, 뭐 기술 경영이란 말도 있고 환경 경영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지속 가능 경영. 특별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 경영이란 말이 있는데, 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기업은? 환경 경영을 한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다. 누구를 위한 경영인 것 같아요? 옛날에 기업은 주주를 위한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누구를 위해서? 후손을 위한 거예요. 그죠? 후손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원 다 써가지고 환경 파괴하면 다 써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기업이 그런 면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시스템, 또 기업 외부적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과제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죠? 여기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고, 팀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리더십 스타일을 통해 구현할 기업의 문화의 모습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기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CEO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거기에 맞는 기업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영 이슈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 3세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좀 FTA도 많이 하는데, 그죠? 그런 것이 또 우리 기업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일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신문이나 이렇게 좀 볼 때마다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잘 스크랩을 해서 가능한 한 주제별로 잘 하시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한 반에서 그런 걸 해봤었는데, 예를 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잘 했어요. 마케팅 전략. 그래서 한번 팀별로 해서 여러분이 CEO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업의 비전도 한번 생각해보고 미션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하나의 어떤 사업을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혹시 그게 또 기초가 돼 실제로 나중에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익히는 차원에서 과제를 냈으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는 좀 조만간에 짜서 일단 수강시청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서로가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서로 좀 배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알려드리지만 또 여러분의 지식도 서로 같이 공유해서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자료 올릴 테니까 일단 PPT 자료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